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시장을 알기 쉽고 신속하게 전달해드리는 미주알의 어스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월 셋째 주 주식시장 동향 및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채권 수익률 상승 및 인플레 우려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한 주였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향후 주식시장 상승 발목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종별 그 힙맵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 어떤 업종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테크놀로지 주들은 상당히 일부 세미컨덕터 주식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여기 특히 이쪽 헬스케어나 바이올로지 이쪽 섹션들의 하락세가 저기도 두드러졌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좀 이 뱅킹 섹터라든지 베이식 머테리얼,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섹터들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들이 좋아하는 테크나 바이올로지들은 크게 하락한 반면, 요런 파이낸셜이라든지 에너지, 베이식 메탈들이 지수의 추가 하락을 방해해주면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밸런스를 맞춰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주요 지수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파이 S&P 500 ETF죠. 0.66% 하락하였고, QQQ 나스닥은 1.61% 하락함으로써 지난주 지수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물론 여기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2.58% 더 큰 폭으로 하락하였네요. 하지만 여기 파이낸스 섹터라든지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각각 2.82%, 3.38%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지수 하락폭을 줄이는 데 이제 일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요일 종가 기준 주요 퓨처스 마켓에 대한 스냅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우지수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소폭 하락, 나스닥도 하락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러셀 중소형 업종들이 모여있는 러셀 2000은 2%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원자재라든지 베이스 메탈, 백금 이런 것들의 퓨처스 마켓이 상당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거 카퍼 구리 시장입니다. 금요일 4.26% 상승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구리는 실물 경제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대표 광물로서 구리의 가격 추이는 실질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 5년 동안 5년간의 나스닥 지표와 구리 지표와의 비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나스닥 지수는 급격하게 상승한 반면 구리는 과거 5년 동안 기간 행보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좀 상승의 기울기를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나스닥 지수와 구리와의 괴리도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는 흔히 이제 왜 이렇게 실물 경기는 안 좋은데 이렇게 주식시장은 좋은지 하면서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의 괴리도를 이 차트에서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2000년 올해 들어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지금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앨런 정부가 이제 바이든 정부 하에 앨런 재무장관이 확실한 재무 정책을 펼 것으로 이제 생각돼서 여기에 이제 리플레이션 이펙트에 의한 구리 가격 상승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부의 재정 및 금융정책 확대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됨에 따라서 이렇게 구리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거는 러셀 2000과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 지수와 구리 지수와의 관계인데요. 여기 우리 이제 중소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스닥의 대표 기술주들의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괴리감을 느꼈듯이 이 러셀 2000과 구리와의 관계는 거의 밀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향후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2월 셋째 주 주식시장을 요약해보면 아무래도 급등에 따른 지수 피로감이 느껴지는 한 주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채권 수익률 상승에 따른 주식시장으로부터 여타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출 우려감이 지수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특히 눈여겨볼 만한 상황은 오래간만에 가치주들, 대형 금융주,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메탈, 에너지주들이 오래간만에 성장주보다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구리가 기업 급등이 시장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는 아까도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 재정 정책 확대를 통한 리플레이션의 경계 확장 국면을 암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경기 회복 기대감이 시장에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것은 기정사실화될 텐데요. 이러한 경기 부양책 실시에 따른 경기 회복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월 달에 이제 600불 이제 스티뮬러스 책이 지급됨에 따라서 미국의 소비자 활동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디팔먼트 스토어의 매출이 상당히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전이나 가구 등도 상당히 많이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소비자 활동의 증가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또한 그 파월 의장이 이번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 의회에서 이제 얘기할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최저금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당분간 오랫동안 지속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것 또한 시장에 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상승 우려감이 이제 가장 큰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아무래도 이제 그 연준이 어떤 식으로 이것을 대처하느냐, 이러한 그 연준의 그 양적 완화가 빨리 다가오지 않느냐라는 어떤 우려감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우리가 2013년도에 트리클 다운 효과를 어느 정도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급격하게 금리의 자물쇠를 잠그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주식 공급 물량이 지금 과도하게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도 주가 상승의 어떤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유상증자라든지 스펙 물량 주식 시장 진입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 공급 물량 급증도 주가 지수 상승의 발목 요인으로 부정적 요인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수는 횡보미 조정을 보일 것으로 당분간은 예상이 됩니다. 이는 채권 수익률 상승에 따른 주식시장에서 여타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공급 물량 과다, 경기 회복에 따른 이제 물가 상승 우려감, 요런 것들이 이제 지수의 추가 상승에 이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경기 회복이 시작이 되고 미국 내 소비자들의 그 세이빙스 레이쇼가 지금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 확산에 따라서 이런 어떤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준이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연준 나름대로 이제 최저금리를 당분간 더 지속한다면은 이런 어떤 실질적인 소비 증가에 따른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급격한 지수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에 의한 지로금리를 통해서 대기업들의 어떤 그로스 정책에 포커스를 맞췄었다면 이제는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코비드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왔던 업종, 그리고 실질적인 경제 회복의 수혜되는 소형 업종들로의 주가 상승 탄력도, 물론 지금 올해 들어서 급격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온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별화가
대형주, 대형 테크주에서 이런 주식으로의 차별화가 가속되는 그런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의 국민의 평균 저축률은 7.5%입니다. 하지만 요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축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저축률이 이제 코로나 백신이 이제 점진 확산되고 나름대로 이제 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어떤 소비자들이 급격하게 이제 물건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정책을 확산시키면서 전방위적인 아주 우리도 이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경기 회복 국면이 접어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13년 뭐 이럴 때 급격히 사람들이 우려하는 급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주가 상승 국면이 그로스에서 발류, 대형에서 소형, 코비드 수혜주에서 코비드 피해주로 옮겨가는 그런 어떤 시점들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요번 주에 있을 주요 기업 실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월요일 날은 DC, 메라톤 오일, 이런 회사들의 이제 기업이 어떤 식으로 이제 기업 실적 발표가 있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스퀘어의 이제 기업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회사의 기업 실적은 뭐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게 이제 홈디포나 메이시의 기업이 실적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도 좀 예의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수요일 날은 이제 엔비디아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로우스 같은 경우도 이제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있고요.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비앤비, 한번 에어비앤비나 모더나의 이제 실적 발표를 한번 예의 주시해서, 또한 여기 이제 베스트바이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네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드래프트킹이나 AMC, 그 다음에 이제 시네마크, 이런 회사들의 기업 실적 발표가 어떤 식으로 발표되고, 또 향후 이제 회사 상황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CEO의 얘기도 한번 집중적으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월 셋째 주 주식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분간 지수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조심스러운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미국 주식시장을 알기 쉽고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미주알의 어스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